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0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8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인천 부평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갖고 있던 20대 남자가 현장에서 확인돼 경찰서로 이미 동행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초 벌어졌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경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5시쯤 이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는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 신변 보호를 위해 근무를 서던 경찰이 남성의 행적을 수상히 여겨 검문을 요청했고, 남성이 수건에 쌓인 칼 2자루를 들고 있는 걸 확인한 경찰은 남성을 경찰서로 이미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직장 상사에게 칼을 갈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시장에 가는 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직장 상사에게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해 보여 검문을 요청한 건데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찍힌 CCTV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과거 일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목은 어떠세요? 목? 뭐 고기를 돌리면 아직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찌릿찌릿하죠. 아, 그래요? 네, 그때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맞았을 때 퍽 소리 나서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찔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장면 보고 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실제로? 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걸 잡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범행 전 작성했던 변명문의 초안 문서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27일 유튜브 이렇게 된 마당에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한 주진우 기자가 남긴 말 제목에 5장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글에서 습격범 김 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과 관련해 사악한 배민간의 외피를 두른 처단, 그 뒤에 김일성의 망령이 웅크리고 있다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적었는데요.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해 유력한 정치인으로 전국의 한편을 휘감아쥐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다시 정권을 가로채워 영유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자신의 테러의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탓에 경찰이 끝내 이 변명문의 공개를 거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 씨는 또 종북 버러지 같은 극단적인 표현과 함께 종북 세력들이 국회 안에 더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는 총선 전에 피격을 시도하려 계획했었다는 것이 엿보이는 대목인 겁니다. 검찰 역시 김 씨의 범행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가 자신의 망상에 사로잡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벌인 정치 테러 사건인 겁니다. 김 씨는 또 북한을 돼지 집단으로 표현하거나 김일성의 망령, 붉은 바이러스, 반역 패거리 등 극우 반공적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한편 기독교주의의 자유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광화문 10월 항쟁 세력이 재집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글의 작성 시점은 2023년 6월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해 6월부터는 습격 범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 이런 이념과 사상에 몰두했냐는 겁니다. 실질적 배후이든 아니면 정신적 영향을 받은 사건이든 그 실체가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더 파헤쳐야 할 진실이 있을 듯 싶습니다. 김 씨는 이 5장의 초안을 토대로 8장의 변명문을 작성한 바 있는데, 수사당국은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김 씨의 변호인 역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개를 거절했는데요. 왜 공개를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듯합니다.
습격범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자의 변명문이 공개됐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언론사는 몇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13일 앞둔 시점 공개된 민감한 내용, 이들이 숨기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숨기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권 심판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유권자들이 왜 개혁신당으로 오지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더 간단하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탄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수연님 이면에 있는 것들, 탄핵이라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경험해봤지만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정쟁이 있을 것이고 저는 아마 그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착륙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가장 바라지 않을 당선자 둘이 저는 이준석과 조국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대선 지선 이후에 뒤통수 쳐가지고 사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안 좋은 모습 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당선되는 것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의원 당선되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권을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정치인, 선거 패배에 조바심이 난 정치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총선을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겁니다. 자력으로 안 되니 이제는 조국혁신당 대표를 끌고 와 자신과 함께 동급으로 뛰어보려 궤변을 늘어놓고 나섰는데요. 이제 곧 마사중이 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바라지 않는 당선자 둘이 이준석과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이 맞지 않는 자신을 교묘하게 끼워 넣게 하며 윤석열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조국 대표와 동급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참 애잔합니다. 어디 끼워 넣을 데가 없어 과거 성접대 의혹으로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자가 검찰개혁을 거부하며 벌인 검찰 구태타로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조 대표를 자신과 같은 인물로 취급해버릴 수 있는 걸까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얄팍한 잔머리로 자신의 꾀에 자신이 쓰러지고 만 건데요. 애초부터 개혁은 이준석에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막말이라면 막말인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로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 같은 짓을 하는 인간이 한 명 더 있는데요. 28일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는 듣도 보도 못한 멍멍이 소리를 해댔는데요. 정말 막 던지는 걸 보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굳이 한동훈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를 임하지는 않겠다.